안녕하십니까,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루 중 가장 높은 기온이 20도가 안 되는 진정한 가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잠깐 왔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왔군요. 그래서 이제 기온이 조금 떨어지나 싶었는데 뭐 그런 기운은 아니고 오히려 해가 뜨면서 조금 이제 아무튼 뭐 선선하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그 김선재 아나운서가 그 SBS 아나운서 유튜브 채널 스브스 아나에 오랜만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Q&A를 올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김선재 아나운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아나운서인데, 그분 보다 보니까 Q&A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게 재밌다. 김선재 아나운서의 매력은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같은 질문이더라도 뭔가 항상 재밌는 답변이 준비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한데,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옛날부터 그게 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뭔가 독특하고 호기심 가고 말 그대로 답변 하나 나와도 흥미롭고, 그게 나의 늘 워너비의 모습이었는데 거의 지금 38년 동안 그런 모습이었던 적은 정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있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그랬었고, 이게 뭐 다 국지적으로 흩어져 있죠. 같은 시간이라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내가 비춰지는 거가 아니라 어떤 시간에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고, 또 어떤 시간에 누군가가, 그리고 또 어떠한 시간에는 대체로 그렇게 보는 그런 느낌의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선재 아나운서를 좋아하고, 저도 이제 저 답변이 해보면 재밌겠다, 나도 그런 이제 좀 흥미로운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하다가 그냥 방송을 켜서 그냥 해볼게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하다가 끌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20분 정도 돌려놨고. 자, 일단은 첫 번째,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진솔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진솔함이라는 것이랑 연결되는지가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답변을 생각하면서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번씩은 스스로한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본질에 대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솔함이다. 진솔함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진실하고 솔직하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거든요. 그리고 늘 바라는 나의 성격적인 모습,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가 좀 꾸밈 없고 거짓 없고 좀 소탈하고 그쵸. 그리고 좀 정의로움까지도 가거든요. 정의로웠으면 좋겠고 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썼으면 좋겠고, 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지향했으면 좋겠고, 늘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4월 한 중말부터 견디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건 진짜 회사 다니는 게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한 짤로 이렇게 감동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훈훈해질 수 있는 그 짤을 모아두는 유튜브 채널이 게시물 형태로 자꾸 올라오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꾸 계속 보게 되는데 거기서 요번에 나온 게 누구든 간에 뭐 200을 벌든 300을 벌든 자기 삶에서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들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짤이었고 거기에 대한 댓글 그리고 그 게시물에 대해서 또 달리는 댓글들이 저 보는데 역시 또 훈훈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200을 벌든 300을 벌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는 9시에 회사든 학교든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내가 10,000원 버스를 타고 10,000원 지하철을 타는 그 자체가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적 없으면 10,000원 버스 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견디면서 타는 거거든요. 그리고 9시에 늦지 않기 위해서,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때쯤 오는 버스를 시간 맞춰서 내가 준비해서 나가는 거. 그것도 굉장한 노력이고, 거기 타면 또 10,000원이잖아? 그럼 10,000원 버스에 내가 몸을 함께 싣고 가는 것도 노력이고, 회사에 가서는 내가 쉬고 싶고, 막 눈 감고 있고 싶고, 딴짓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내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 자체도 노력이잖아요. 왜 그 하나하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하다고 왜 디폴트를 잡냐 이거지. 그거 모두가 노력이에요, 진짜.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거. 그게 얼마를 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있으면은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노력이라고 봅니다.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루틴 어떻게 되냐. 요즘 뭐 하루 루틴이라는 거는 딱히 별건 없고 요즘은 제가 눈이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안약을 타왔었어요. 한 일주일 됐나 2주 됐나. 그래서 그냥 일반 안약이랑 염증용 안약 이렇게 두 개를 타왔고 일반 안약은 그냥 아무 때나 자유롭게 투약하면 되는데 염증용 안약은 하루 4회를 투약하래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좀 얘기할 만한 루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염증용 안약 요거를 두니까 좋아졌습니다. 상당 부분 호전됐고요. 뭐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맨날 루틴 지키는 것은 그죠? 뭐 운동하는 거 주 1회 이상 2회 정도 운동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회사에서 키우는 홍콩 야자를 하나 어디서 받았어요. 회사에서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그 야자수 심기를 그 테이블에 두는 그 조그만 그 관목이 있거든요. 그거 홍콩 야자라는 건데 그거 주 1회 이상 물 주기 그거를 루틴화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은 주 2회 이상 물을 주라고 했는데 내 경험상 1회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홍콩 야자한테 주 1회 이상 물 주기가 저희 루틴인 것 같아요. MBTI는 ISFP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한 번은 내가 맨날 P가 나오니까 그것도 좀 짜증나더라고. 아니 내가 그만큼 P야? 아니 나란 사람도 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런 것이 어쩜 이렇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 해가지고 일부러 J스럽게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그때 딱 한 번 인생에서 딱 한 번 ISFJ가 나왔었습니다. 기억나는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여행을 갈 때 즉흥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계획하고 가느냐. 근데 거기서 평상시 같으면 그냥 즉흥에 좀 더 가까우니까 즉흥이 좀 더 마음이 편하니까 즉흥에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 한 번은 그런 식의 질문에서 계획을 한다고 체크했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하긴 하잖아. 아무리 안 해도 비행기 표는 끊고
숙소는 예약하고 뭐 가서 뭐 할지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획한다, 체크했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의는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한번 MBTI가 절정에 달았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코로나 시대에 그때 진짜 찐으로 돼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MBTI 영문으로 돼 있는 걸 한번 찐으로 해가지고, 이게 원래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영어로 돼 있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ENTJ가 나온 거예요. ENTJ. 그래서 대박이다, 이게 바로 나구나, 나 ENTJ였어? 이랬어요. 그리고 와, 이게 진짜 놀랍다, 역시 찐이면 확실히 다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봤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1번부터 5번까지 있나요? 그거를 정확하게 잘못 이해해서 반대로 한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고 체크해야 되는 걸 정말 아니다라고 체크하고 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건 뭐죠? ISFP가 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역으로 내가 완벽한 ISFP임을 확인했었던 MBTI 검사의 하나였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거였네?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반대로 했던 거였고, 그것의 반대는 ISFP. 어떤 방식으로 지지고 볶아도 ISFP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었던 MBTI가 있었습니다. ISFP. 그랬었고, 그 다음에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진짜 정량적인 빈도수는 내가 모르겠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도 집에 올 일 있겠지 예요.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회사를 가는 준비를 하는 동안 한 번은 되뇌이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오긴 오겠지 라고 하면서 회사를 갑니다. 그리고 빈도수로 진짜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회사에서도 예라고 하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말 것이면 뭐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거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그거 아니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오늘도 집에 올 일 있겠지, 집에 오는 순간 있겠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날 설레게 하는 것이 뭐가 있냐? 없죠. 없습니다. 정말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뭐 몇 개월 전에는 이제 걸그룹들이 베텐을 나오거나 아돌라에 나올 때 그거를 보는 게 진짜 설레요. 그 전에 그거 기다리는 동안 설렙니다. 그리고 뭐 걸그룹 자컨 재밌는 거 이렇게 예고됐을 때, 그럴 때 진짜 설레는 것 같아. 진짜 재밌겠다. 기대 정도? 그러니까 찐으로 내가 설레는 감정을 갖는 거는 정말 없고, 조금 완화해서 넓혀서 보자면 기대하는 정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그렇게 뭐 걸그룹의 재밌는 자컨 혹은 뭐 베텐, 아돌라 뭐 출연 예고 되는 정도, 그거를 볼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책 써볼 생각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픽은 최근에 생각했던 거 이제 코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뭐 어쨌든 그런, 제가 이제 코 수술을 하고 나서의 지금까지의 삶을 좀 수필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얘기. 그리고 장마라는 소설, 단편 소설인데 그거 쓰다가 만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 장마를 너무 좋아해요. 장마.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재난이 점점 다가와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고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냥 장마 기간은 좋아해요. 그 비가 계속 오는 그 기간. 여름을 싹 식혀주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그 정서가 너무 좋고 그냥 좀 센치해지고 우울해지고 이 감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장마의 그 기운, 바이브, 내가 느끼는 장마를 대하는 나의 이 센시티브함을 담아서 하나의 얘기거리로 푸는 장마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완성하는 거. 그리고 이미 책은 하나 냈습니다. 조용한 날들이라는 김감자 그 에세이와 시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북크크라는 독립출판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냈고요. 지금도 교보문고라든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조용한 날들 김감자 검색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밌고 사유가 담겨 있으니 그리고 감상도 담겨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추천.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많이 있어요. 그 올해 나름대로 또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거든요. 어제 따끈따끈하게 본 건 좀비딸입니다. 좀비딸 매우 재밌었어요. 이거 그래도 올해 본 거 이렇게 탑을 다투는 겁니다. 올해 제일 재밌게 본 건 K-팝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이 아니라 그 본 직후에도 감상평을 남겼고 건조기가 끝났네요. 네, K-팝 데몬 헌터스는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고 뭐 이것저것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보더라도 정말 탑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K-팝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가까웠고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까지 제대로 정성어리게 누군가가 정말 정성어리게 담았다는 요 포인트 가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재밌고 애니메이션 구현 자체도 굉장히 동작하는 거 이런 거 잘 구현해놨고 이것저것 뭐 어쨌든 그랬고 이게 이제 원탑이었는데 좀비딸도 이렇게 K-팝 데몬터스 그냥 때려 박아서 그냥 한 방 맞았어요. 그냥 세게 그냥 해머 같은 걸로. 근데 좀비딸은 표현하자면 이게 스글스글 뜨끈하게 아래서부터 뜨끈하게 데워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K-팝 데몬터스 너무 강렬하게 한 방에 이렇게 나를 사로잡았고 좀비딸은 스물스물 데우다가 이제 끓는 물 그 온도를 넘어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7번 방의 기적 같은 그런 느낌이고 7번 방의 기적은 너무 최루탄이고 좀비딸은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우리가 최루탄 싫어하는 거 극혐 현상이 있었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최루탄만 그냥 하다가 이게 이제 영화를 좀 먹고 사실은 지금의 영화관의 참패라든지 흥행의 실패 지금의 이 문화 바이브가 있었던 것은 그 탓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냥 공식대로 때려박는 최루탄 같은 진짜 여기서 울어 큐 요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극혐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영화가 안 나왔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영화는 이제 완전 피하고 살았으니까 이런 종류의 영화를 오랜만에 접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갖는 힘이 있고 매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그게 공식화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통했다는 거고 통했다는 그 때는 사실은 그걸 처음 접한 그 통했음을 느꼈을 때는 되게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만연해지다 보니까 그게 질렸을 뿐이지, 그거 자체는 재밌는 거예요. 사실 신파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신파라고 극혐했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 접하면 그게 그런 힘이 있는 게 맞거든요. 아무튼 좀비 딸이 오랜만에 그런 최루탄 같은 느낌의 영화였고, 그리고 최루탄을 이미 우리가 겪은 이후에 나온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신경 썼죠. 너무너무 그런 식의 신파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는 이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절을 잘했어요. 좀비 딸은 적절하게 휴머니즘이나 감동의 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적절한 밸런스로 유지되다가 잔잔하게 웃길 거 웃기고 나중에 눈물 쏙쏙 빼고 딱 끝나는 아주 정갈하면서 담백한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나름 오랜만에 그 감각을 느껴가지고 굉장히 적절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비딸 너무 좋았고, 예전에 2018년에 네이버 웹툰으로 처음 나왔었던 그런 웹툰이었고 보다가 말았었거든요. 초반에 잠깐 봤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때도 처음에 딱 그 애기가 수아가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좀비가 되는 요 정도까지 제가 봤는데, 워낙 이제 그때도 뭐 웹툰 같은 거 잘 안 봤으니까, 근데 이제 우연히 봤는데 너무 되게 흥미롭다, 봐야지 하다가 이제 안 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알고 있었고, 이거 되게 재밌는 작품이다. 근데 이게 영화화 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근데 영화도 적절하게 잘 해놨고, 요 만화와 영화 사이에 애니메이션이 한번 나왔었더라고요. 몰랐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적절하게, 요 영화 보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마지막 화를 찾아보니까 마지막 화 엄청 슬프고 감동적이고, 요게 옛날에 딱 그 우리 주어민 그 만화 웹툰 그런 느낌, 네이버의 감성 웹툰, 좀 그림은 단순하지만 따뜻하고 메시지 있고 좀 깊이 있는 그런 부류의 웹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비딸이 저는 그런 부류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이윤창 작가 작품인데 그게 되게 뭐 좀 신선해요. 어쨌든 굉장히 깊이 있고 따뜻하고 무게감 있는데 그런 작품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작품이었어요. 왜냐하면 막판에 사회적 메시지가 이렇게 굉장히 묵직하게 엔딩으로 잡혀 있거든요. 좀비가 된, 이제 좀비를 이제 격리시키는 사회였는데, 나중에 마지막 화에 이제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좀비를 사살하는 이제 정책이 아니라, 좀비가 있으면 우리가 치료해주겠다. 남은 좀비가 있으면은 우리 그 센터로 연락 달라, 정부로 연락 달라 해가지고 했더니만 숨어 있었던, 정말 내 가족이라서 좀비가 됐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같이 지냈었던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곳곳에 숨어 있었던 거지. 그게 우리나라나 혹은 이제 뭐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소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또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또 민감해가지고 배척하는 분위기잖아요. 서울공화국 해가지고 진짜 완벽한 20, 30대 말짱한 여성 남성 중심의 사회, 그들이 아니면 점점 변두리로 이렇게 배척될 수밖에 없는 그 서울공화국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 여기서 이제 울리는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지낸다. 많은 소수들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한 만화였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의 엔딩은 그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가지 않고 조금 더 그냥 가벼운 상업 영화 해피엔딩으로서 갔고,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뭐 조정석 배우라든지 그 수아 역할을 했었던 그 딸내미 역할 너무 연기도 잘했고, 이정은 배우인가요? 그 연기 너무 잘했고 되게 따뜻해요, 영화가. 그리고 막판에 진짜 눈물 주룩주룩 나는 게 이제 조정석이 죽었을 때, 이제 좀비임에도
아빠 아빠 부를 때 진짜 오열하죠. 주룩주룩 납니다. 눈물. 아무튼 그래서 뭐 최근에 봤던 거 이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좀비 딸 정도의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 드라마 뭐 재밌는 거 있지 않았나? 아무튼 드라마는 딱히 생각이 안 나네. 드라마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으면서 해보자. 캐대헌이랑 좀비 딸. 그 다음에 자, 취미가 뭐냐? 취미는 따지고 보면 다 취미고, 따지고 보면 다 취미가 아니야. 취미라. 유튜브 보는 게 취미지. 이 취미도 아니야. 이게 그냥 인생이지. 일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녹음해두는 거가 취미네. 유튜브 채널에 올릴 음성 파일을 녹음하는 게 내 취미네. 이게 내 취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2023년부터 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딱 했었고, 그때는 이제 김감자 라디오라는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걸그룹,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채널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그런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채널을 만들었었고, 원래 제가 잘 때 제가 녹음한 거를 무엇이든 간에 듣고 자는 게 저의 그냥 저의 잘 때 그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파일로만 저장해뒀다 그걸 날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래가지고 이참에, 그게 이제 23년 1월이었다는 거예요. 딱 1월 1일이었어요. 정말 공교롭게. 그래가지고 그냥 이참에 내가 생각만 하던 그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것을 해놔야겠다, 백업을 이렇게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그날 바로 키고 녹음했어요. 핸드폰을 키고. 그때 막 짓거리면서 그냥 자동으로 나왔던 게 막 브레이브걸스라든지 걸그룹, 그때 당시 보던 걸그룹들에 대한 얘기였고, 늘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올렸는데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몇몇이 또 신경 쓰이는 거야, 다음에 녹음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나한테 구독 몇 명이 해준 거,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기대하는 컨텐츠는 그거인 것으로 생각해서 구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더 몰리고, 그거와 관련된 채널이구나 하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냥 어차피 관심은 있고 또 딱히 할 말도 없고 토픽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걸그룹 채널로 갔었던 거가 있었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굉장히 러프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떠들고 싶은 게 저의 원래 하고 싶은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김감자 라디오에는 그냥 그건 두자, 거기다 뭘 올리진 않더라도 그냥 두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파자 해가지고 파서 지금 이제 김감자 잘 때 듣기라는 채널로 올리고 있죠. 근데 이건 놀랍게도 한 명도 안 들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라는 망망대에 올리긴 올리는데,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올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듣지?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내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자유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또 그림이랑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대를 나왔었어요. 한 번은 전문대 미대를 나왔었고 디자인과를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미대 입시 학원을
한 2, 3년 다녔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태어나서 거의 정신 있을 정도부터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신동 소리도 들었어요. 정말 유치원도 미술학원을 다녔고, 그때도 또래보다 그림을 잘 그렸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친구를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반에서 감탄을 했었고, 선생님도 감탄을 했었고, 얘는 그림을 진짜 잘 그린다, 이렇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화를 그렸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뭐 당연히 만화가 혹은 뭐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서 그쵸, 어렸을 때는 불안하지도 않고, 왜냐면 당연히 정해져 있는 나의 미래였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림 그리면 되니까 뭐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회되는 부분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그렸을 걸. 그게 아쉬워요. 그러면 제가 살아온 그 흐름이 그 네이버 웹툰이나 혹은 웹툰 시장에 이렇게 커지는 그 흐름에 제대로 탈 수 있었던 나이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대의 흐름은 나를 늘 도와줘요. 내가 그걸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인생을 늘 살거든요. 늘 시대는 날 도와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화를 그리고 그때 만화가를 꿈꿨었던 어렸을 때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스토리 짜고 만화 이제 주인공 위주, 캐릭터 위주, 뭐 주변 인물 위주 동작을 그리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배경이나 무언가 이렇게 필요한 소품 같은 것들을 그리는 게 되게 어설픈 거예요. 그걸 이제 연습은 당연히 했었는데, 근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냐면은 웹툰 시대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우리 챔프 옛날에 이런 만화 잡지가 기반이었는데, 그때는 만화를 진짜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칸 안에다가 되게 잘 그리는 게 그냥 디폴트였어. 그렇지 않으면 작품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근데 딱 그것만 좀 이렇게 피하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시기가 얼마 지나니까 내가 딱 원한 느낌의 만화들이 나오는 거지. 왜냐면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였던 거지. 딱 그러니까 집중할 부분만 딱 이렇게 뽑아 먹고 싶어. 그러니까 뭐 인물이나 서사나 이런 재미. 근데 다른 건 쳐야 되잖아. 다른 걸 커버해야 돼. 막 배경을 완벽히 꾸며내야 되고, 날림으로 그리는 것이 허용이 안 되고 이런 거였는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장인 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엑기스만 뽑아 먹어서 나는 그런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대중들의 시선도 그거 굳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된 거죠. 필요한 것만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웹툰에서는 그거가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약간 어설프거나 혹은 배경 처리가 완벽하지 않거나, 이런 뭐 옆에 놓여져 있는 책상이나 뭐 노트나 이런 것들이 대충 그려져 있어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야, 그래서 그게 아쉽습니다. 이런 시대를까지는 예측을 못했죠. 늘 시대는 날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측을 하다 말어. 예측을 좀 하는 편인데요, 저는 보통 그 표준의 인생을 살고요. 그런 편인데 그 디테일한 모습이나 이런 거는 예측을 못해요. 그런 거 했으면 내가 뭐 여기 있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예측을 못해가지고 아쉽게도 웹툰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좀 따뜻한 얘기 같은 거 좀 많이 썼었는데, 그런 거가 또 통하려면 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매니아라도 생겼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에 발을 딛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적 있고요. 예전에는 만화가를 꿈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관심사는 무엇이냐. 요즘 뭐 눈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안압에 대한 존재, 안압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했었습니다. 안압이란 걸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좋아진 게 제가 방에서 불을 안 켜고 생활하거든요. 여름이면 왠지 그 감각이 느낌상 형광등을 켜놓으면 좀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애초에 그냥 이렇게 어둑어둑한 게 더 좋아서 겸사겸사 계속 어둑어둑하게 지냈는데, 그게 어두운 데서 모니터 밝은 거 보면은 그게 그렇게 눈이 안 좋고 안압이 높아지고, 안압이 높아지면은 이제 이 시력이 너무 안 좋고 보는 것에 좀 방해를 받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역시 김감자 어리석어 하면서 제가 어리석은 걸 맨날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였구나 하면서 바로 형광등 켜면서 요즘 살고 있고, 자기 전까지 요 밝은 스탠드 켜고 지내고 있고, 안약도 꾸준히 넣고, 안압 관리는 어쨌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는 게 안압에 굉장히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들어서 보고, 핸드폰도, 그리고 밝은 데서 뭐 좀 보려고 하고, 뭐 그렇게 안압 관리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요즘 하는 운동은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계속해서 23년 한 4월, 5월부터 홈트 합니다.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턱걸이를 하거나,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하거나, 기구를 가끔가다 사용하거나, 요번 주에 새로 알게 된 게, 바로 집 앞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기구가 있었던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갔더니만 거기에 헬스장에 있는 기구가 다 있는 거예요. 하체 운동, 뭐 이거 등 운동하는 거, 그리고 가슴 운동하는 거, 뭐 다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몰랐네 하고. 근데 지금 겨울이 돼가고 있어서 그거가 조금 아쉽긴 한데, 겨울 되기 전까지, 엄청 혹한기 되기 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는 운동은 딴 거 없고 그냥 기존에 하던 홈트를 합니다. 자, 무슨 향을 좋아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전에 향수를 썼었어요. 한 20대 때 버버리 향수, 우리 그 버버리 향수 맞나? 그 남자들 그 전형적인 그 냄새 있잖아요. 약간 프레시하면서도 약간 무거운 그 향이 있거든요. 그거 옛날에 썼었어요. 오랜만에 생각난 김에 한번 써볼까? 지금 쓰면 진짜 아저씨 같은 느낌일 거고, 그 냄새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저랑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의 이미지랑. 아무튼 그 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좀 향수 그냥 써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근데 딱히 뭐 나가서 시향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나는 이제 히키코모리이기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있어요. 요즘 알고리즘에 계속 뜨더라고. 얼마 전에 형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게, 너 향수 안 쓰냐? 이렇게 한마디 딱 했거든요. 그러고 최근에 그냥 자연스럽게 향수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만 우리 이 만물 도청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날 이후부터 향수가 SNS 자꾸 뜨는 거야. 너무 신기해 그게. 진짜 날 도청하고 있는 게 맞아.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무신사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무신사에도 향수 뜨고, 인스타 보면 자꾸 향수 광고 나오고, 향수 지금도 한번 향수 하고 인스타 한번 켜볼까? 지금 켰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봐, 향수 나왔어. 지금 진짜 신기하지 않아? 아이씨, 펄퓸 그래피라는 향수, 톰포드 향수 이렇게 떠 있어. 진짜 신기하지 않아? 대박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향 좋아하냐? 그냥 옛날에 버버리 2010년대 유행했었던 남자 버버리 향, 그거가 뭐 유일한 향이었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유튜브 콘텐츠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요즘
나중에 볼 동영상에 들어왔는데 뭐 크게는 걸그룹 늘 똑같이 뭐 유튜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